인산철 배터리 설치를 고민하는 물류트럭 차주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인산철 배터리의 장단점, 궁금증, 잘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먼저 장단점. 첫 번째, 무시동 에어컨 소비 전력은 600에서 800W 정도 됩니다. 700W라고 치고요. 시간당 30A 이하의 전류를 소비합니다. 그렇다면 200A 인산철 배터리로 무시동 에어컨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연속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주차 중 무시동 에어컨을 펑펑 쓸 수 있다는 게 인산철 배터리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 무시동 에어컨 때문에 사실 많이 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배터리는 200A인데 왜 에어컨 5시간도 못 돌리냐? 그건 그 배터리 뻥 스펙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 차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20V 인버터를 이용해서요, 모든 가전제품, 밥솥, 커피포트, 그리고 전자레인지, 텔레비 이런 가전제품을 차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만 충분하면 차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 중 하나는 납산 배터리는 200A라고 해도 200A 다 못 쓰시는 거 아시죠? 용량의 60%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전압이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11V쯤에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납배터리는 실제 8V까지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100% 용량을 못 쓰는데요. 인산철 배터리는 용량이 200A다. 그러면 충전만 100% 돼 있다면 200A 용량 100%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장점이고요. 네 번째, 수명이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면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럭 폐차할 때까지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양방향 충전기라는 게 요새 있습니다. 이런 양방향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면 요거는 주행 중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고 주차 중에는 자동차 시동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자동차가 겨울에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 발전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전기는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연료를 소비하죠. 인산철 배터리는 소음이 없고요, 연료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5톤 트럭은, 우리 생각하는 승용차는 공회전에도 그렇게 가솔린을 소비 많이 안 해요. 근데 5톤 이상 트럭은 그냥 주차 중에 공회전을 하면, 시동을 걸어두면 시간당 2리터의 경유를 소비합니다. 시간당 2리터, 3,200원어치의 경유를 소비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 공회전을 한다, 그럼 하루에 10,000원의 연료비를 소비합니다. 그럼 휴일 빼고 300일 운행을 한다고 치면요,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면 공회전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시동을 안 걸어도 돼요. 그렇다면 하루에 10,000원씩, 300일이면 1년에 300만원, 약간 과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1년만 운행을 해도 배터리 값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장점이 참 많죠.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요, 설치비도 비싸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240, 480짜리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와 양방향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무상으로 배터리를 설치해드리는, 충전기도 같이요, 인버터까지 설치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트럭 차주분들께서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에어컨을 8시간 사용한다면요, 이 무시동 에어컨이 대략 1시간에 25A 정도를 소비합니다. 이게 실내가 온도가 내려가면 약간 에어컨이 느리게, 약하게 도는 것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렇다면 8시간이라면 25 곱하기 8 해가지고 200이 나오죠. 200A 배터리를 선택하시면 하루 무시동 에어컨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1년, 2년, 3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겠죠? 근데 장점은 한 5년 정도 지나도 용량이 10%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 5년 지나도 180A 에어컨 7시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중국산과 국내산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중국산의 장점은 하나죠. 가격이 무지무지 저렴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는 모든 저가형 배터리는 중고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량 표기도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200A라고 해도 실제 용량은 15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국내산은 중국산보다 상당히 비싸죠. 대신 국내산은 엄격한 인증제도 때문에 신품세를 사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용량 표기도 정확합니다. 이게 240A인데 실제로 방전을 시켜가지고 용량 테스트를 하면 240A가 나옵니다. 그리고 240A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안에 주행 충전기를 탑재한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주행 충전기만큼 배터리 값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주행 충전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AS도 힘듭니다. 그래서 배터리 구입하실 때는 배터리 따로, 충전기 따로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인산철 배터리 충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인산철 배터리 완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대부분 이거를 배터리를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시동 배터리와 병렬 연결하신 분들이고요. 가급적이면 병렬 연결하지 마시고 주행 충전기를 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행 충전기가 있는데도 나 이상하게 옛날보다 용량이 떨어진 것 같다,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땐 밸런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멀쩡한 배터리라면 아마 셀 전압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 주행 충전기 50A짜리 달았는데 이렇게 배터리 전압을 보고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27V 이상 안 올라간다. 왜 내 배터리는 전압이 안 올라가냐? 이거 완전 정상입니다. 이 24V 인산철 배터리는 용량의, 이게 240A죠? 용량의 90%, 200A 이상이 C26V에서 27V, 딱 1V 구간이죠.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용량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아무리 해도 27V 이상으로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막 10분 만에 막 28V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고요. 아무리 사용해도 26V 아래로 안 떨어지다가 갑자기 막 꺼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이죠. 전압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적산계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야, 이게 적산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100%로 완충이 됐어. 그런데 충전이 계속된대.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산계 보면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50%였는데 에어컨 10분 돌리니까 0%가 돼서 꺼졌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적산계를 중요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적산계는 배터리 용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적산계라는 건 뭐냐면 배터리의 충전량과 배터리의 소모량을 계산해서 용량이 이 정도 남았겠구나 하는 추측하는 계기판이에요. 그런데 적산계 자체의 측정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30번 충전 방전하면 오차가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30% 벌어집니다. 이거는 적산계가 후진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저희 것도 오차 1%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배터리가 완충이 됐을 때 적산계 보면 보통 화살표 있거든요. 완충이 되면 화살표 위를 3초간 누르면 100%가 됩니다. 그리고 방전이 됐을 때 화살표 아래를 3초간 누르면 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100% 세팅을 수동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또 네 번째 질문. 무시동 에어컨에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이 인산철 보조 배터리를 무시동 에어컨에 직접 연결해야 되냐? 아니면 순정 에어컨이니까 그냥 시동 배터리 연결된 상태에서 얘는 주행 충전기를 이용해서
시동 배터리를 충전해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첫째, 충전기가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라면 당연히 무시동 에어컨을 인산철 배터리에 직접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내 순정 에어컨이다. 난 배선을 손대기 싫다. 그렇다면 양방향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정 무시동 에어컨이 시동 배터리에서 끌어다 쓰는 만큼 전기를 주차 중에요. 이 양방향 충전기가 시동 배터리를 주차 중에 충전해 줍니다. 만약에 얘가 240으로 완충이 돼 있었다. 그러면 240만큼 전기를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양방향 충전기라면 에어컨을 인산철 배터리에 직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시간당 40A 보내주거든요. 에어컨이 소비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시동 배터리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 메인 배터리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 메인 배터리 전압이 오릅니다. 요거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 같아요. 당연히 시동을 걸면 시동 배터리에서 40, 50A씩 끌어다가 인산철 배터리 충전하거든요.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는 알터네이터가 주차 중보다, 그러니까 공회전 때보다 더 빨리 돌잖아요. 그때는 시동 배터리 전압도 한 26V 이상 올라갑니다.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방향 충전기 사용 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게 단방향 충전기가 알터가 생산하는 전기보다 어떨 땐 더 많은 전기를 뺏어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단방향 충전기에 만약에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도착지 30분 전에는 충전기를 꺼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조합이 알터 성능, 자동차 배터리 수명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가지고요. 이거는 차마다 다 다른 얘기고요. 또 이제 주행 충전기에서 정차 중 인산철 충전 시 자동차 전압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 정차 중.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것도 단방향 같은데요. 단방향 충전기를 사용하실 땐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충전해 주시면 수동을 하면 주차를 딱 하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가 10분 만에 방전이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방향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절대로 꼭 그 시동을 걸면 전기가 들어오는 단자 있죠. ACC. 그 단자에서 선을 빼가지고 스위치에 연결해야 됩니다. 대부분 멀쩡한 주행 충전기라면 ACC 선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했는데 셀 밸런스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셀 밸런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정상적인 배터리들이라면 안쪽에 거의 모든 제품이 액티브 이퀄라이저, 액티브 밸런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밸런서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 지나도 밸런스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요. 계기판 딱 눌러보면 저희 것도 그런데요. 배터리 셀 전압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2년, 3년 사용해도요. 이 전압 보면 0.1V 안쪽으로 굉장히 고르게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설치했는데 불이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불이 난 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는요, 제가 옛날에 동영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셀을 톱으로 썰어도, 망치로 내려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기만, 흰 연기만 뭉게뭉게 엄청나게 많이 날 뿐이에요.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예요. 그렇다면 불은 어디서 나냐? 불은 배터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전선에서 발생합니다. 불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플러스 전선 있잖아요. 차체가 마이너스예요. 배터리 플러스 전선이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차체랑 쇼트가 났을 때 그때 화재가 발생합니다. 배터리 잘못이 아니라 전선 잘못이에요. 100%. 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요거는 인산철 배터리랑 관계가 없고요. 자동차에 트럭에 지붕에다가 한
대과ትን 올라가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은 보조 배터리가 없는 차량에서 겨울에 방전이 되잖아요. 근데 태양광 패널을 달면 극적으로 배터리를 많이 충전해 주는 게 아니라 겨울에 방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전기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에어컨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방전 안 되는 용도예요. 비싼 돈을 주고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했다면 주행 충전기까지 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하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행 충전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 시동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전압이 낮을 땐 알터네이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과충전은 아니죠. 과전류로 충전이 돼요. 전압이 낮을 땐. 반대로 충전이 되다가 전압이 높아지지? 그러면 충전이 안 돼. 전압이 낮을 땐 너무 세게 충전되고 전압이 높을 땐 충전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고요. 또 더 위험한 거, 나가리스라고 하죠. 나가리스 뭔지 아십니까? 나도 카센터 가서 들었어. 릴레이, 우리는 릴레이라고 하는데 컨택터, 릴레이를 사용해서 시동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 중에는 뭐 릴레이를 끈다든가 아니면 저절로 꺼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아까 병렬로 연결한 경우는 두 배터리 전압이 항상 어때요? 비슷하게 연결시켜 놨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릴레이를 사용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동 배터리는 거의 방전될까 말까 수준인데 얘는 완충되어 있는 경우, 얘는 13V인데 시동 배터리가 10V야. 그런 경우는 릴레이가 연결되는 순간 엄청나게 거의 초당 200A 이상의 전류가 시동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시동 배터리 단자가 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동 배터리가 엄청나게 심각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얘는 거의 다 방전이 됐는데 시동 배터리는 빵빵해. 그 상태에서 시동을 딱 걸어. 그러면 그때 릴레이가 딱 붙으면서 반대로 이쪽으로 그 알터네이터에서 생산하는 것 플러스 시동 배터리 남아있던 전류까지 해가지고 시간당 짧은 시간이지만 200A 이상 전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BMS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 사용하는 게 제 생각엔 가장 안 좋고요. 두 번째, 퓨즈 설치. 이 퓨즈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이 퓨즈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자동차 배터리로 쳐봐요. 플러스에서 전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주행 충전기로 시동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마이너스는 서로 이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 플러스 단자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주행 충전기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가 위험한 게 아니야. 전선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차체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차체는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이 자동차 시동 배터리에서 나온 전선이 찢어져서 차체와 닿는 순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 발생해요. 그래서 차에 불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어디에다가 퓨즈를 설치해야 될까요? 자동차 배터리 플러스 쪽에 퓨즈를 하나 설치하는데요. 퓨즈의 용량은 주행 충전기보다 한 단계 높으면 됩니다. 주행 충전기가 40A라면 60A 퓨즈를 설치하면 되고요. 60A라면 한 80A 퓨즈를 설치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보조 배터리에 퓨즈를 설치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 내부에 저희 건 80A 퓨즈가 입력, 출력 양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조 배터리 플러스가 차체에 닿았을 때 이 충전기를 통해서 결국 차체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때 충전기에 있는 퓨즈가 끊어집니다. 즉 퓨즈 내장형 아니면
안전장치가 있는 주행충전기를 사용한다면 보조 배터리에는 퓨즈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충전기에 이 충전기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퓨즈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때는 보조 배터리 플러스에도 퓨즈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용량은 시동 배터리랑 달라요. 시동 배터리는 아까 주행 충전기보다 한 단계 높은 퓨즈라고 했죠? 이 보조 배터리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보조 배터리로 에어컨만 돌린다 그러면 한 60A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퓨즈를 똑같이.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에 3000W 인버터가 달려있다, 이럴 때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3000W 인버터면 24V 기준으로 한 최대 150A의 전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A 달면 인버터 쓰다가 퓨즈가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 인버터, 내가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는 최대 전류를 계산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퓨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0W 인버터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약 200A짜리 퓨즈를 달아줘야 됩니다. 180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다는 퓨즈도 결국 목표는 뭐다? 목표는 플러스 전선이 차체와 닿아서 쇼트가 발생하면 바로 화재로 직결됩니다. 그럴 때 차 내부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접지 부분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차 내부 배선에 내부 하네스라는 게 있습니다. 차 안쪽에 안 보이는데 그 하네스부터 불타면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퓨즈를 달아줘야 되고요. 또 이제 제가 퓨즈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퓨즈 네이버 쇼핑에서 산 거 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 자동차용 퓨즈는 KC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업체들이 수입하고 있는 퓨즈들은 그냥 99% 불량 퓨즈입니다. 요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퓨즈 한 3개월, 6개월 사용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안쪽 심부터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항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생기냐? 주행 충전기가 예전보다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 예전에 처음 달았을 때는 40A, 50A로 밀어주던 주행 충전기가 이상하게 6개월 쓰다 보면 30A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무슨 DC-DC 컨버터가 6개월 썼다고 충전량이 줄어들어요? 그런 일 절대로 없고요. 그렇게 주행 충전기 충전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냥 100% 불량 퓨즈 쓰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불량 퓨즈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퓨즈는 멀쩡한 걸 사야 되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멀쩡한 걸 살 수가 없어. 사고 싶어도. 파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팔고요. 자, 세 번째. 이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를 설치할 때 케이블 굵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동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까지는 어느 정도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이 둘 사이에는 주행 충전기를 설치했다면 급격히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행 충전기 50A면 50A보다 약간 높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실리콘 케이블이라면 8AWG 전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사이에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 전선 쓰시면 되고요. 전선을 굵게 써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전기를 쓰는 건 인버터입니다. 3000W 인버터 같은 경우는 130A까지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 130A를 견디려면 이 정도 굵기의 실리콘 케이블 기준이에요. PVC는 더 두꺼워집니다. 이 정도 굵기, 요거 4AWG입니다. 이 정도 굵기의 전선을 인버터에 가급적이면 짧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요거 진짜 주의사항인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보조 배터리나 주행 충전기 마이너스를 차체에 접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체 마이너스니까 접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로 50A 이하의 전기만 쓴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버터를 쓴다, 어떻게 차체에 마이너스 접지를 하냐면 차 내부에 쫙 퍼져나가는 하네스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체에
전기 마이너스를 공급하는데요. 처음에 이 하네스를 만들 때 용도가 인버터 용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이너스 만든 거는요, 어떤 거 쓰려고 하냐면 ECU라든지 어떤 뒤에 라이트 있죠? 조명, 깜빡이, 아니면 센서 같은 거, 라이다, 이런 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배선이에요. 그 배선이 두꺼울까요? 대부분 차 내부 하네스는 최대 허용 전류가 50A입니다. 그 이상 되면 타버려요. 즉, 내가 인버터를 사용한다면 절대로 마이너스 접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쓰면 하네스가 다 타들어갑니다. 뭐 당장은 안 타요. 그렇게 태워본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끔 생각났을 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도 좋아요.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덜컹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자동차 시동 배터리와 이 보조 배터리에 이렇게 볼트로 전선을 연결한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생각이 나실 때마다 한번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게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헐거워지면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헐거워지면.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적산기에 표시되는 SOC %, 배터리 몇 % 남았는지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 60% 투기된다고 60% 절대로 아닙니다. 쓰다 보면 오차 때문에 계속 그 퍼센트 오차는 벌어져요. 50% 벌어지는 건 두 달이면 벌어져요. 그 SOC 믿지 마시고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완충이 됐을 때 직접 화살표 위를 손으로 3초 누르셔가지고 100%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거는 그런 것도 자동화되어 있어요. BMS에서 배터리를 완충을 딱 감지하면 90% 차 있다가라고 표기되다가도 딱 100%로 바꿔. 근데 그거 가지고 클레임을 거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그거 원래 맞는 로직입니다. 꼼수가 아니라요. 그렇게 SOC 표시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를 설치하실 때 가급적이면 차 바깥 프레임 말고요,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바깥에 설치하면 비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흙먼지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특히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바깥에 설치된 배터리는 그대로 영하 10도로 내려갑니다. 이때 충전하면 배터리 셀이 손상되면서 수명이 팍팍팍 줍니다. 근데 실내에 있으면 웬만해서는 바깥은 영하 20도라도 이 박스 안에 셀 자체는 거의 영하로 안 떨어져요. 저희가 계속 온도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수천 대 배터리에 IoT로, 클라우드로 안 떨어지고요. 우리는 이제 영하로 떨어질 걸 대비해서 BMS가 배터리 셀이 영하일 때는 충전을 굉장히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안에다가 겨울 사용을 위해서 열선도 넣어볼 계획입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 장착을 고민하시거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